발표가 나기 전에 어쨌든 사야 되고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소장님하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남들이 모를 때 땅 산다. 네. 그거 되게 오래 걸려요.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종률, 이문정 저자님을 모시고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또 부동산 다 전문가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또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라고 장안의 화제인 베스트셀러 책을 낸 집 대신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땅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새 좀 전반적으로 주택은 좀 안 좋았었잖아요. 땅은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땅 분위기를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시장 전체, 아파트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네. 땅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특정 지역의 특정 용도 지역에 뭐예요? 이런 땅들이거든요. 그런 땅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예.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예. 주택 경기가 안 좋았던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예. 그때 저는 토지 경매를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신 있어요. 저는 이 고금리 상황이나 이 불경기가 예. 한 10년 갔으면 좋겠네요. 계속 사드릴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 싸게 사서 또 오르는 때 팔고 오르는 것이 계속 나와요. 오르는 지역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2012년도에 낙찰 받았던 2012년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보면은 평택의 지제역이랑 고덕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 낙찰 받은 거라든지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군기지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땅 낙찰 받은 거. 뭐 다 주택 경기 안 좋을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딱 땅 투자 처음 했을 때 딱 그때였거든요. 예. 평택에 그 들어온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너무 허허벌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가계약금 걸어놓고 그냥 날렸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가 고덕이랑 저는 청북이었었는데 가격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때만 해도. 예. 지금은 엄청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그래 됩니다. 예. 예. 어떠신가요? 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그 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내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필수제라는 이제 측면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로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이제 녹록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상승장일 때는 뭐 온갖 정부 규제나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 이제 좀 쉽지 않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주택 전략을 가지고 가셔서 임대를 놓으셨다면 지금 역전세로 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1주택 갈아타기 전략을 하셨다고 하면 또 내 집이 팔려야 옮겨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주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 외에 뭔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뭔가 다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땅은 언제나 호재가 있는 지역은 항상 수익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 투자 대안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럼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땅은 그렇지 않고 별개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개별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지금 좀 땅 쪽으로 좀 핫한 지역들이 좀 있나요? 우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지역은 이제 용인 그 아, 반도체 용인이요? 클러스터. 네. 저는 사실 책에 쓰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원삼이셔가지고 아, 그게 원삼이에요? 네. 대박 나셨겠는데. 아니 그런 사지 못했습니다. 와. 2018년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원삼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땅 사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은퇴하고 내려가고 싶어 하셨고. 근데 사실은 그때 땅 엄청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호재 보는 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보러 다니는 중에 원삼 개발 호재가 터졌어요. 예. 근데 실제로 수익이 5배에서 8배 정도? 그러니까 그때 땅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 근데 학원에서는 원삼을 샀어요. 저는 못 샀죠.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면 그때면은 개발 계획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 보셨던 거예요? 사실 원삼을 그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RC가 그걸로 개통하고 예. 그 RC에서 남쪽으로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 관리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만든 용도 지역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그 성장 관리 권역은 이제 과밀억제권역에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용도 지역도 계획 관리가 많고 뭘 하겠다. 네. 그때 우리 연구반에서 했어요, 거기를. 어. 예, 그래서
여기 뭔가는 있는데 냄새는 나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거기는 단란주점이 1층에 있고 막 그래요. 일반 상업 지역에. 그 땅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원산면 앞에 네. 반듯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150, 200 이 정도 했거든요. 엄청 쌌어요. 이게 뭔가가 있다.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IC를 만들 리는 없다. 근데 그것 갖고 투자하기는 어려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 하이닉스가 발표가 나고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상, 그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에 관련된 법하고 산업단지에 관련된 법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거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착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현실적인 착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금이 작다고 예. 더 달라고 이제 이를테면은 반대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수용 재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를 했는데 반대를 한다. 그럼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이 작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보상금 증액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이 나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권이 발동을 합니다. 예. 보상금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툼으로 가는 거고 사업은 할 수 있게 열어줘요. 작년 언제더라?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때 이제 수용 재결이 났다고 작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예. 수용 재결 났으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제 딱 이제 과감하게 사자. 그래가지고 산 것들이 좀 있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벌려면은 발표가 나기 전에 어쨌든 사야 되고 좀 그걸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소장님하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남들이 모를 때 땅 산다. 그거 되게 오래 걸려요. 안 좋아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원사면 발표 났을 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 했었죠. 그렇지만 땅을 못 샀죠. 예.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뭐 환경영향평가부터 쫙쫙쫙쫙 진도가 잘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속도 되게 빠르네 이러고 있는데 수용 재결 나길래 이제는 사자. 그러니까 호재가 발표 나기 전에 산다는 생각보다는 호재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고 이대로 계속 나가겠느냐, 이대로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아,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뭔가 발표가 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상승 초입부에 딱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땅을 잘 못해요. 못하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산이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사고 막. 가격이 선반영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 기억인데 옛날 대북주 할 때 정주영 회장님 계실 때, 그때 저 대학 다닐 때 주식을 했었으니까. 뭐 이제 대북 관련 사업 나오니까 일제 뭐 현대백화점부터 다 상한가를 쳤죠. 소 끌고 방북하는 그날 다 한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되니까 오히려 떨어진대. 땅은 그렇지 않거든요. 땅은 이제 그때 되면 실수요자에서 나타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땅은 주식하고 좀 올라가는 가격 움직임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래서 편합니다. 그래서 호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대로 가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구나.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나고 산업단지 착공을 했잖아요. 5년 지나면요 거의 다 들어섰거든요. 그때쯤 되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으로 하자면 주거지역 이상이 되는 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동네는 원산면, 백안면, 이동업 이런 데 보더라도 주상공 지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그런 데 붙어 있는 녹지 지역이 괜찮겠다 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땅 보면 그 지역 원주민이라 그러죠. 살던 분들은 보통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동네를 저 잘 알거든요. 저도 이천 사람이라. 그래서 보면 이러거든요. 개발될 때마다 여기가 왜 개발돼? 왜 개발돼? 이러다가 어느덧 보면은 원주민들은 땅이 다 없고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서 다 이제 투자하고 실제로 보면은 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내가 이 지역 주민이라면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던지는 게 나을까요? 그게 땅마다 다르죠. 달라요? 이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천의 대표적인 호재가 뭐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이잖아요. 저희 집 뒤가 롯데 아울렛, 그 아울렛.
예. 아, 그게 다 팔고 나니까 아울렛 들어오더라고요. 저 거기 땅에 있어요. 그 근처에. 다 파니까 없다 이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아. 거기가 호법인가요? 네, 호법이요. 저는 마장면. 예. 마장면. 네, 네, 마장면. 예. 갖고 있는 게 좋은 것들은 호재대로 실행되면서 예. 거의 맨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한다. 그럼 용도적에 올라가는 게 되게 많고 농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진흥구 해제한다. 이런 것들은 입주 직전에 해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가져가면 좋냐? 좋죠. 근데 이제 땅이 그 전에 평당 한 50만 원쯤 했는데 한 100만 원쯤 준다. 이러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수강생 투자 사례 중에 한 평당 50만 원 하던 땅에 뭐 땡땡지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까지 오르고 그러다가 농업진흥구에 해제가 된 거예요. 500까지 올랐어요. 사자. 10배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사자. 샀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 뭐가 들어오고 탑10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또 되팔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100억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100억 조금. 예. 매각 금액이 100억이 아니고 두 개를 팔았거든요. 하나는 100억, 하나는 80억. 땅이 60억이었어요. 맨 끝에는 상업적 가치 때문에 또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매입 금액이 얼마였고 과거 거래금이 얼마였는데 한 뭐 몇 배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체감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팔고 싶죠. 왜냐면 단위도 크다 보니까 예. 2배만 올라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익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안 팔릴까봐 더 두려워하고. 예. 근데 뭐 말씀하셨던 이천 같은 경우다. 그럼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다고 추진한 게 2010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 했어요. 거기에 외주인들 지금 부발이라 안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아미 1지구라는 도시개발구역 이제 한 개 지정됐고 북단은 이제 조합 만들어서 개발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승인 아직 못 받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역개통한 지가 벌써 6년, 7년 됐거든요. 2016년 가을에 개통했으니까, 그죠? 역개통한 지도 지금 뭐 7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구 지정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땅은 원주민 입장에서는 아예 팔고 다른 데를 샀던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땅 하면은 이제 서울 땅이 있고 수도권 땅이 있고 지방 땅이 있는데 어디가 더 좀 투자로 매력적일까요? 초보들은 지방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거든. 초보들이 지방 땅 사니까 부담 없다 이러는데 지방 땅 팔려고 해봐요.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예. 재테크 초보자들이 항상 많이 물린 데가 충북 옥천. 대전에서 가깝잖아요. 예. 땅도 싸요. 이거 만만하니까 1억이면 들어가니까 처음에 다 시작을 해서 이제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주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이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다. 그럼 땅 사면 안 좋죠. 예, 쉽게 말하면 여기 개통한다 하더라도 뭐 과거에 투자자의 무덤이 됐던 곳 한 곳 이야기해 보세요. 가평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허업을 판 동네에 가평역이 개통하니까 천지개벽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분양했었잖아요. 예. 거기는 오히려 이제 외지인들의 무덤이 된 거죠. 현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땅 팔았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뭐 지하철 타고 가서 뭐 아직도 농사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지방은 뭐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택지지구 같은 것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확률이. 아주 작은 형태의 어떤 그 도시개발구역 정도만 하든지.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 만든다 하더라도 뭐 우수연력 같은 것들은 수도권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못 내려가죠. 네. 카카오도 제주도 갔다가 결국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가는 산업단지는 이제 공장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자동화를 했거나. 외국인들 위주 중심. 예, 아니면 뭐 사장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사장님 어딘지 몰라요? 외국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공장이 큰데. 땅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전유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런가요? 정말 슈퍼리치의 포트폴리오에 땅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땅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 네. 아니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예. 땅은 그게 돼요. 땅은 그게 돼요.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재대로 되어가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땅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뭐 다른 경기와 무관하게. 예,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느냐 가능하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좀 커야 되죠. 그 아파트 갭 투자 생각하시면 그 정도 금액이면 아직도 할 수 있는 땅. 그 정도로 돼요? 아니 예. 어려운 걸 하면은 예.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어려운 거, 분묘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도상 가지고 돈 벌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거. 이를테면 제가 4,800에 낙찰받은 땅이 있어요. 3,800만 원을 은행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들었죠? 1,100만 원 들었습니다. 취득세 포함해서. 그거 2년 지나가지고 8,900만 원 보상 받았거든요. 그럼 1,000 넣고 한 4,000 남았잖아요. 그죠? 수익률 괜찮죠? 이 물건이 어떤 거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에 얼마나 딱 어렵잖아요. 듣기만 해도 안 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했고 지정 전부터 지목이 되면서 지정한 지가 10년 이상 된 거 지자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깊이 들어가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발역이다. 아미 1지구 이야기했잖아요. 아미 1지구 바로 옆에 땅을 3억 3,600에 낙찰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3억 3,800이다. 그 2019년 4월인가 5월에 낙찰받은 건데 그거 대출 끼니까 6천 들어가더라고요. 대출이 그렇게 잘 나와요? 경매는 이제 한 낙찰가의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감정가를 보고 감정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80%가 나오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많지는 않네요. 경매로 하면. 그래서 소액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경매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라. 그러면 궁금한 게 땅 같은 경우는 이게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엄청 크게 나오지 않아요? 비과세는 없고요. 2년 보유하고 나면 이제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 주택 중과되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다고 보긴 어렵죠. 땅은 중과세가 없어요? 뭐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처럼 중과되거나 이런 건 없죠. 비사업용 토지 규제는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서 놀렸다.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세 10% 중과가 있는데 그건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양도세 중과 맞으면 70%까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땅은 현저히 좀 적은 편인 거네요. 그냥 막 소득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번만큼 내도 크게 타격이 없는 수준으로. 취득세도 중과 없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투자보다는 땅 투자가 이런 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땅값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혹시 금리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나요? 금리 주죠. 줘요? 상가라든지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가 주는 악영향이 크냐, 호재가 주는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이 크냐를 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요대로 갔을 때 보유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지만 땅값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니까 요 금액 매매했을 때는 뭐 메리트가 있겠다, 얼마 남겠다 이렇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호재가 그럼 제일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호재 중에서도 어떤 호재가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뉴스 발표 이런 게 더 큰가요? 그럼 뉴스가 이제 도로 뉴스냐, 철도 뉴스냐 마다 다른데 뭐 임 여사님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도로나 철도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토지는 도로 영향을 전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철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도 개통하는 동네는 도시개발 사업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